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10,000명의 심사를 하시면서 네. 기재차고를 일으킨 경우는 5건이잖아요. 그 정도 그죠? 됩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낮은 확률이란 말이에요. 10,000분의 5. 근데 마침 기재차고를 일으켰는데 그날 똑같이 다른 심사위원도 그 학생의 기재차고를 일으켰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너무나 낮은 확률인 거잖아요. 그 품새 뭐 같은 오늘 경우는 안 나오셨지만 네. 네. 그 그 백선옥 심사위원 당시 네. 그분도 똑같이 그렇게 기재착오를 일으키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저는 일반적으로 심사위원들이. 저는 예. 근데 많이 봤습니다. 네. 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밀려 다른 쓰거나, 분들은 네, 기재착오를 많이 기재착오에서, 일으키신다고요? 네, 많이 밀려 쓰는 이게 심사자들이 많기 밀려 쓰는 때문에 거랑 다른 거잖아요. 이거 밀려 쓰는 게 아니라 네, 네. 일단 점수를 주셨다가 네, 네. 다시 고치신 건데 본인은 40건 중에 5건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은 거잖아요. 점수를 줬다가 기재착오를 해서 다시 고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많지는 본인뿐만 않습니다. 아니라. 네, 맞습니다. 네. 예. 잠깐 다른 말씀하세요. 근데 네. 이상하게도 그날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일어났고, 네. 근데 마침 옆에 있는 다른 심사위원도 똑같이 그 학생에 대해서 네. 기재를 일으켰어요. 네. 10,000분의 5 확률이 겹쳤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더 이상한 것은 뭐냐면 네. 두 분 다 달라요. 그날 지급한 펜이 있잖아요. 사인펜이. 여기 보기에는 사인펜으로 보여 있는데 사인펜이 있잖아요. 지급했겠죠? 그리고 여기 60점, 6점을 하시는데 그 펜으로 쭉 하셨어요. 네. 네. 그런데 이 위에 기재착오를 수정하는 과정에서는 네. 지급된 펜이 아니라 다른 펜, 네. 얇은 펜으로 하셨어요. 네. 증인께서. 네. 근데 마침 또 그 자리에 있으셨던 그 10,000분의 5 확률이 우연히 겹쳤던 다른 증인도 또 지급된 펜이 아니라 다른 펜으로 고쳤어요. 네. 이건 누가 봐도 너무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뭐 억울하시다. 네. 저는 절대 그런 경우가 없다라고 하지만 시민의 눈으로 볼 때는 10,000분의 5, 10,000분의 확률이 겹쳤고 또 분명히 지급된 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펜하고 다른 펜을 가지고 두 분 다 똑같이 수정을 했고 이것들은 어느 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합리적인 의심. 네.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인찬 증인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 일선 관장의 입장에서도 이 자기의 어떤 그 수련생이 심사에 불합격했다라고 하면 어떤 좀 타격이라고 할까요? 데미지가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불합격되면은요? 네, 불합격되면. 일단 불합격이 되면은 학부모님들한테 그 심사 수수료를 받은 입장에서 좀 죄송하죠. 죄송하고 네네. 또 도장 관장으로서 또 사범으로서 못 가르쳤다는 그런 인식이 되고 우리 또 지도하는 아이들한테도 또 사기 문제도 있고 너무 또 이게 이제 또 소문이 잘못 나면 또 외부에 다른 체육관에 또 저 체육관은 잘 못 가르치는구나 하는 이런 인식이 있어서 운영하는 데 좀 지장이 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수치로 일어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본인이 가르쳤던 제자가 공인된 심사에서 합격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네요. 예, 제자들로부터도 학부모들로부터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엄격하게 해야 되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고 추후에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게 해야 되는 것들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더 공정하게 이런 시스템을 더 좀 공정하게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기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질의응답 과정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두 가지밖에 하나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 이거는 뭔가의 외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뭐 바뀌었다. 왜냐면 10,000분의 5, 10,000분의 확률이 겹치고 그것도 지급된 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둘 다 다른 펜으로 고쳤고 이런 것들 하나 이게 아니라면 정말 이게 억울하다면 두 번째는 이거는 정말 시스템이 없다. 정말로 중요한 심사라고 하는 것들이 태권도라고 하는 어떤 국기라고 하는 상징성 또 공인된 기관에서 준다라고 하는 어떤 품증 단증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심사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이게 엉망인 기준으로 지금까지 해왔다.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저 누구야?
김소영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스템적인 면에서도 좀 저희가 그 보완을 해야 될 점이 아까 요거를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했던 이유가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이게 수정이 됐더라면은 위원장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분명히 그게 이제 올바른 시스템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지금 보니까 위원장 사인이 안 들어갔다는 것은 추후에 고쳤다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긴 있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적인 것도 좀 더 보완을 해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회장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제 며칠 동안 이렇게 서태업을 조사를 하다 보면 정말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이게 또 1, 2년 된 것들이 아니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문제라고 이제 저희들은 느꼈거든요. 근데 일선에서도 많은 분들이 느낄 것 같아요. 태권도에 계신 분들은 같은 어떤 태권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실 거고. 그런데 이렇게 잘 안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생각하시기에. 예, 그 심사 같은 경우도 이제 평가위원을 나가는 걸 보면은 사실은 골고루 배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희 일선 관장들도 또 네네. 평가위원으로서 이게 또 조사를 모르겠어요. 지금 대부분 그 평가위원들 하는 얘기가 일부분만 나가는 것 같다. 이게 이제 자꾸 저희가 그 송파구 회장님도 그 전에 제기를 했었고 저희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제기를 했었어요. 왜 서울시 입맛대로 그 아는 사람만 또 보내느냐,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일선 관장들은 또 심사를 보는 데 있어서 어떤 외부의 압력이 작용하지 않을까, 혹시 떨어질까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뭐 저 감독관이라든지 이런 또 행사에 있어서 불러주지 않는 그런 불합리한 그런 것도 좀 있기 때문에 아마 또 뭐 다들 알고는 있지만 시시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제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어떤 그런 권한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네, 좀 나서지 못하는 측면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증인 들어가시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다른 의원님도 질의 과정에서 했는데 일단 심사 과정이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정말 공인된 어떤 기관에서 주는 인증을 하는 건데 네. 계속 국장님께서는 법적인 것이 나아야지만 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시민이 봐도 마치 않고 불합리한 상황인데 예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병도 의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국민들의 시선에서 시민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이 갈 수 있다라는 것에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체육회에서도 오늘 제기된 이 부분과 그리고 일전에 한번 제기하셨던 회원의 그 심사비 인상과 관련돼서 서울시체육회가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한체육회에 공식적으로 이건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서울시 태권도협회에 심사를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대한태권도협회에 이 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저희가 대한체육회의 실무 담당자하고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대한체육회가 대한태권도협회에 심사비 인상과 관련된 자료들을 요청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이 심사와 관련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체육회가 어느 선까지 이 부분을 저희가 개입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는지를 법률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대한태권도협회에서도 이런 심사와 관련된 것을 뭐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태권도인들이 그동안 수차례 심사제도 개선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대한태권도협회 쪽에 이런 합리적인 심사제도의 개선을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대한태권도협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장님께도- 예,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태권도인들 스스로가 이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걸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공공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해야 돼서
그 서울시 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기능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계시고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들으니까 네. 그래도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좀 마음이 좀 놓이고요. 처장님 말씀하신 문제 분명히 동의합니다. 네. 결국 태권도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분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분명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두 분의 징계도 말씀하셨지만 이 권한을 갖고 있는 협회에 어떤 그렇게 드러내고 뭔가 말을 하고 문제제기 한다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것도 충분히 좀 고민해 주시고요. 저희가 법적인 책임만 논할 상황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거는 시민의 눈에서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누구나 이 질의 과정들을 충분히 봤다면 누구나 이것들 문제가 있구나, 잘못됐구나, 개선돼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어떻게 개선할 것이고 많은 방법들과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지 법적인 것들로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들은 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